예, 이번에 이제 지방직 시험입니다. 이번에 지방직 시험은 교행직 시험과 함께 봤고요. 제가 입수한 것은 이제 한국사 비책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문항 분석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이제 고대 이전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고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정치사 부분이 8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뭐 예상해드린 거 아닙니까? 경제 사회사 부분은 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작년도에 사회사가 한 문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경제 사회사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사가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3문제, 이번에도 역시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 문제가 8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도가 7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가 더 추가됐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 시험과 비슷하거나 더 쉬운 난이도였어요. 상당히 평이한 편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특이사항은 통합편 문제가 하나가 나왔는데 13번 문항에 강화도와 관련된 지역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방직 문제는 지역사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체적인 내용은 뭐 그렇고요. 자, 문제 들어가면 1번 문제입니다. 뭐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강조했던 거죠. 경기도 연천전곡리 하면은 주목도끼가 발견된 우리나라 최초의 주목도끼 유적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번이 정답이죠. 2번은 여러분들이 움집이 출연했으니까 이건 신석기 이후고요. 토기도 신석기 이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여러분이 환호나 목책 같은 거는 내가 청동기 때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2번 문제. 가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1270년. 이에 대몽항정이 적극적이었던 이 군사 조직이 개경환도를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진도로 근거지를 옮겼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삼별초 아니겠습니까? 포수, 사주, 살수, 삼수병 양성은 훈련도감입니다. 조선시대 때. 그리고 2번은 열비 별무반과 관련되는 거고요. 3번이 정답이죠. 내가 삼별초는 강화천도 이전에 야별초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나눠지면서 강화천도 이후에 몽고 포로병으로 갔던 고려인들이 신의군을 구성해가지고 그 3가지가 바로 삼별초라고 그랬습니다. 자, 양계 지역에 있었던 건 주진군이죠. 주진군. 주연군, 주진군. 3번 문제. 이거 틀린 학생도 있나요? 근현대사 파트가 나눈 겁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자, 기존에 지금 기본 수업 듣는 학생 중에 근현대사 안 들은 학생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1명은 들으셨네? 나중에 근현대사에서 배웁니다. 이걸 우리가 외양일체론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양일체론을 주장하신 분은 바로 면함 최익현 선생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너무 쉽죠? 서재필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거 초등학생도 맞출 것 같은데 영문판과 한글판으로 되어 있는 신문, 독립신문이죠. 뭐 제국신문은 여러분이 순한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 한성수문은 1884년 방문국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최초의 관보고요. 황성신문은 여러분이 장지연의 시랴방성대국이 실린 거 아니겠습니까? 2번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왕의 업적입니다. 이거 문화사와 연합된 거거든요. 근데 백제에서는 이 시기에 고흥의 서기를 만들었다. 백제 역사책 편찬된 임금, 근초고왕 아니겠습니까? 신라는 이 시기에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진흥왕입니다. 1번은 여기 성왕과 관련되는 거고요. 2번은 백제 침류왕과 관련되는 거예요. 3번이 정답 아닙니까? 화랑도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 오늘 기본 수업 시간에도 한 거고요. 병부를 처음으로 설치한 것은 여러분이 법흥왕 때입니다.
6번 문제. 이거 뭐 지방직 기출문제 때도 내가 이거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많이 비석문제 했었습니다. 사택지적비 하면은 여러분들이 7세기 의자왕 때 사택지적이라는 백제 귀족이 불사를 만들면서 옆에다가 비석 하나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도교의 흔적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세월의 무상함, 인생의 덧없음, 그 영산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내용은 없어요. 7세기 때 무슨 백제가 영산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나요? 임신서기석은 여러분들 신라에서 청년들이 유교 경제를 공부했다는 사실이 나와 있죠. 그래서 3년 안에 유교를 습득하자는 내용 아니에요. 충주고구려비는 고구려가 5세기에 남한강 상류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비석이고요. 호우면골은 알잖아요. 5세기 때 고구려와 신라가 친밀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고구려 군대가 신라의 주둔했음을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뭐 설명 안 한 거 없어요. 다 해드렸죠. 7번 문제. 밑줄치 곽재우. 이거는 내가 임준회라는 사에서 의병장 하나씩 얘기해 주면서 했습니다. 곽재우는 여기 최초의 임준회란 때 의병장이라고 그랬고, 이 사람은 항상 싸움에 임할 때 붉은 두건을 갖다 어깨에 차고 다녔다고 그랬죠. 그래서 홍위 장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승이 정인홍, 정인홍이 아니라 조시, 북인 출신 의병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경상도 의병장이에요. 경상도 의병장이 2명이 있어요. 한 분이 곽재우고 한 분이 정인홍 아닙니까? 행주상성 나오면 누구 생각나야 됩니까? 권율이죠, 권율. 자, 정답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여러분들이 내가 의병들의 활약의 특징이 뭐냐면 지리를 이용해 가지고 매복, 기습작전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병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8번 문제는 내가 근현대사에서 그 숫자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300만 원.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채보상운동이죠.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이루어진 건데 조선 형평사조지 23년, 물산장려회 23년, 신사참배 거부운동 이건 최소한 1935년 이후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07년 대구에서 시작돼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뭐 1번, 2번, 3번 모르더라도 국채보상운동 읽어봤으면 답을 찍을 수 있는 거죠. 9번 문제. 가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하여라. 조선의 과거 제도는 문과, 부과, 잡과가 있었는데 문과를 제일 중시했다. 문과 시험은 어디에서 주관했느냐? 2조가 아니죠. 2조는 인사행정을 담당한 거지. 예조잖아요. 예조는 내가 교육, 과거, 외교를 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외교. 그래서 과거 시험은 예조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정기 시험의 신령시는 3년마다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별시라든가 증광시라든가 알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기 시험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3년마다죠. 3년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원칙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토지개혁에 있어서는 몰수, 토지제도 개혁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입법기구에 있어서는 그 권능과 구성방법 운영에 대한 대안을 본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본합작위원회 뭐겠습니까? 좌우합작 7원칙입니다. 이게 좌우합작 7원칙은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후,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후에 좌우 대립이 너무나 심각해지니까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어서 1946년 10월 달에 7원칙이라는 게 발표됐다고 그랬잖아요. 근현대에서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요 이후에 사실이 아닌 걸 고시하는 얘기야. 3.15 부정선거에 대해 4.19 혁명이 일어난 것은
이거는 1960년 아닙니까? 여기 1946년이니까 60년이면 뒤에 일 맞죠.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게 이제 재헌국회에서 통과된 3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1948년 9월 달에 통과됐으니까 요 이유 맞고요. 재헌국회 나왔으니까 이게 48년 7월 달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맞고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이 이전이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에 이승만이 정업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4번 정답이고요. 밑줄치 누굽니까?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으니까 당연히 의천이죠. 의천은 내외 겸전 교간 겸수를 주장해가지고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갖다 같이 수행하기를 원한 거야. 그 1번이 바로 정답이야. 2번은 참선 복경 노동이니까 이건 보조국사 진울이고요. 해동고승전은 여러분이 고려 13세기 때 각훈이 쓴 거고요. 백년사를 결성해가지고 참회, 연불 수행을 강조했던 건 요새가 되는 거죠. 12번 문제입니다. 각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지금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사이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임진왜란은 선조 때 터진 거고 병자호란은 인조 때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조와 인조 사이에 있는 임금이 광해군인데 광해군의 업적이 나오면 그거는 정답 찍으시면 안 돼요. 인조 반정이 발생했다. 광해군 때 아닙니까? 영창대군이 사망하였다. 개추곡사 아닙니까? 강홍립 광해군 때 아닙니까? 청해 인질로 끌려갔던 복림대군이 귀국했다고 하면 이건 병자호란 이유가 되겠죠. 병자호란 때 인조의 3명의 왕자들이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돌아오잖아. 13번 문제. 여름 휴가를 맞아 강화도 답사 여행을 떠나고자. 이거 아침 모의고사에서 내가 이런 문제 많이 내는데. 다음 유적지와 주제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을 골라요. 강화도와 관련 없는 거 찾으시면 돼. 외교장각 도서는 강화도에 있어. 근데 동학농민운동이 강화도와 관련이 있나?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에서 터진 거 아니야. 그 1번 바로 정답이지. 당연히 강화도는 40년 동안 항쟁지니까 고려 궁성이 있겠지. 대몽항쟁의 주역이고. 강화도에서 고인돌 발견됐잖아. 청동기 문화잖아. 강화도의 광성부 근현대사에서 나오지. 어제연 어제수 형제가 여기서 활약을 하잖아. 그래서 그게 신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3번 문제는 여러분이 근현대사와 전근대사의 통합 문제입니다. 여기 통합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근현대사로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에 근현대사가 9문제가 나온 겁니다. 거의 절반이 근현대사 문제였던 것이죠. 14번 문제. 이거 틀렸으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조선시대 붕당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선조 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최초 분당했지. 이조전랑 문제 때문에. 광해군 때는 당연히 북인이 집권했고 인조 때는 인조 반정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야? 서인이지. 그러니까 서인이 독점했겠지. 남인은 참여하고. 그게 틀렸잖아. 그 다음에 숙종 때는 서인이 노론과 소노로로 갈라졌다. 경신왕국 계기로 해가지고. 15번 문제. 내가 조선 초기 15세기 임금 나오면 세종대왕이 최고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갑인자, 담배 세갑사와 갑인자. 화통도 가면 여러분이 고려 우왕 때 최무선이 만든 거야. 그래서 2번 정답이고. 칠정산 당연히 세종 때 만들어지고 간이, 혼천이, 자경루 이거 다 세종 때 만들어진 거 아니야? 16번 문제. 이거 뭐 내가 근현대사 기출문제 풀이집에서도 이 똑같은 문제 풀었어.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진, 단결 공고히 한다, 기회주의자 배격한다. 신간의 3대 강령이지. 자, 신간회와 관련된 활동 4번이지.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는 23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간회와 관련 없어. 파리 강화의 대표로 파견한 건 3.1운동 이전, 60만 세운동 신간회 이전 26년도. 정답 4번.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죠? 자, 17번 문제.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비한 일은 많이 말한다. 지난 개축년 4월 구상국사를 얻어
이 구상국사는 고려 초창기 때 역사서야. 동명한 분기를 보니 그 신기한 사적의 세상에 이야기한 것보다 더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신이나 환상이라고만 생각하였는데 두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상이 아닌 성스러움이며 귀신이 아닌 신성한 이야기였다. 한마디로 동명왕 주몽의 영웅됨을 갖다가 서사시로 만든 것. 이게 이규보의 동명왕편 아닌가?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서사시기 때문에 강목체는 아니지. 강목체의 대표적인 것은 안종복의 동사강목이야. 단군부터 고려 충렬왕까지 역사를 서사시로 기록했다. 아니 이거는 동명왕편이니까 동명왕에 대한 내용이잖아. 단군 후부터 고려 충렬왕 때까지 서사지를 쓴 건 이승유의 제왕운기겠지. 단군신화 전설 나온 거 이건 일련의 삼국유사.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동명왕의 신이한 사적이 생략되어 있음을 평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합리주의 사관이기 때문에 그 합리주의 사관에 따르면 신이한 내용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는단 말이야. 그걸 갖다 이규보가 비판했다는 얘기지. 4번 정답이야. 18번 문제. 1910년대에 있었던 사실. 자, 조선독립동맹은 김두봉이 화북지방으로 가서 만든 거야. 1942년에 만든 거야. 그리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23년부터 25년까지 만들어진 거라고 했잖아. 임병창의 독립의군부는 1912년 정답이지. 조선혁명군의 양세봉이 영릉과 흥경선 전투 이거 나오면 1932년이야. 30년대 부대라고 했잖아.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 그래서 10년대에 있었던 것은 3번밖에 없어. 자, 19번 문제. 다음 주장을 한 인물인데 지금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인가?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우리나라 역사를 적용시켰다는 거 아니야. 이거 나오면 누구야? 사회경제사학자 백남훈. 1번은 국혼을 강조했으니까 이거는 박은식 선생이지.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여 조선의 얼이 나오면 정인보. 마르크스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를 연구해. 이게 정답 아니야? 그래서 사회경제사학은 여러분이 백남훈이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마르크스 사관이란 말이야. 진단학회를 조직했다. 이건 이병도, 손진태. 뭐 딱딱 떨어져. 20번 문제. 6.25 전쟁 나왔네. 6.25 전쟁. 근현대사 마지막 시간에 빠지지 않고 꼭 설명해 주는 거지. 특히 6.25 전쟁 순서.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감행하였다. 6.25 발발 이유제.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발췌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돼. 이게 6.25 전쟁 중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이승만 정부가 실정했었잖아. 거창양민 학살 사건과 국민 방위군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선제 개헌으로 바꾸려고 한 거 아니야? 이승만 정부가 방공포로를 석방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 이후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된 거 아니야. 에치슨 선언은 6.25 전쟁 배경이지. 6.25 전쟁 전이잖아. 너무 쉽다 이거. 자, 이런 문제의 난이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몇 점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난이도라고 한다면 실수를 하지 않으면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100점. 근데 만약에 이제 실수를 한다고 하면 95점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습니다. 95점까지는. 이 정도 난이도는 100점 아니면 95점입니다. 100점 아니면 95점. 알겠습니까? 자, 아무튼 시험 보신 분들은 수고하셨고요. 시험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말이죠.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이것보다 좀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평상시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내년도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날 여러분이 서울시 지방직 문제도 있었는데요. 서울시 지방직 문제는 요것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서울시 문제가 난이도가 쉬운 편인데 요 일반 지방직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나중에 서울시 문제 한번 입수하셔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쉬워가지고 뭐 얼마 안 걸리네요. 뒤에 해설집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